어찌어찌 하다 보니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해도 돼? 아니, 왜? 그거 비싼 거야. 안 하는 거보단 낫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빠가 할게. 알았어. 원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알겠니? 응. 오박매 씨의 스마트폰. 우리 할머니 오박매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야호! 할머니의 최신 스마트폰. 규현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큰일인가 싶어 가보았더니 별거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삭제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니까 취소를 누르면 돼요. 아이고, 다행이다. 난 또 싹 다 지워진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냐.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했어요. 할머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펼치면요, 글자가 커져요. 하지만 할머니의 굵고 굳은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쭉쭉. 내 평생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 손가락이 굳어서 쭉 펴는 게 어렵구나. 아니, 손가락을 벌리기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는 이 쉬운 게 왜 안 될까요? 할머니, 천천히 해보세요. 휙휙 빨리 하니까 커졌다 도로 작아지잖아요. 할머니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호미로 밭을 일구는 건 1등인데 스마트폰은 어렵다고만 해요. 아이고, 이제 손가락에 쥐가 다 날 지경이다. 그만하자. 결국 제가 큰 소리로 문자 메시지를 또박또박 읽어주었어요. 할머니, 이번 달 카드 결제 금액이 260만 5천 원이래요. 뭐라고? 세상에나. 할머니 눈이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커졌어요. 아, 죄송해요. 26만 5천 원이요. 제가 아직 2학년이라 큰 수에 좀 약해요. 헤헤. 아이고, 놀라서 방귀가 나올 뻔했지 뭐냐. 하하하, 할머니 너무 웃겨요. 할머니는 놀라면 방귀가 나와요? 저는 가끔 할머니가 하는 말들이 정말 웃겼어요. 웃다가 배꼽 빠진다고 제 배꼽도 달아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오박매 씨는요, 평생 시골에서 땅이랑만 이야기하면서 살았대요. 할머니한테는 논이고 밭이며 노지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재밌대요. 할머니, 노지가 뭐예요? 노지가 노지지 뭐긴 뭐냐? 사방이 뚫린 땅이면 그게 노지인 거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스마트폰 쓸 일이 하나도 없대요. 스마트폰이 다 뭐냐? 새벽같이 나가서 풀 뽑고 거름 주다 보면 전화 들여다보고 있을 새가 어디 있간디?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그래도 난 필요 없다. 너희 엄마가 괜히 이런 걸 줘서 번거롭게 하는구나. 스마트폰도 모르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머니가 서울로 온 건 며칠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사는 동네 보건소에서 할머니더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대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며 병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당장 스마트폰부터 사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도시에서는 빨리빨리 연락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스마트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마다했지만 엄마가 한사코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죠. 저는 할머니가 엄청 부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사달라고 조를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할머니는 필요도 없다는데 저렇게 스마트폰이 턱 생겼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해볼 걸 그랬나 봐요. 아껴라 아껴. 규현아, 이게 왜 저절로 울린다냐? 전화가 온 거예요. 영상통화요. 미국에 사는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 요상도 시렵다.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얼굴 보며 통화를 다 하고.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지 규현아. 엄마, 서울 생활은 어때요? 별일 없지? 응, 좋다 좋아. 스텔라는 이모 딸인데요. 이제 막 말을 시작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스텔라는 자요. 그럼 요금 많이 나오니 이만 끊자 얘야. 할머니는 스텔라 얼굴을 볼 때만큼은 후하게 영상통화 인심을 쓰는데 안 그러면 여지 없어요. 엄마, 페이스톡은 요금이 공짜라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노?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를 하는데 공짜일 리가 없지. 없고 말고. 엄마도 참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 전부 공짜예요.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하는 전화가 공짜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았어요. 공짜라는 말로 속여서는 사람들이 막 쓰게 만드는 게 스마트폰이랑 인터넷 만든 사람들의 시커먼 속셈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그 사람들은 돈을 벌 거라면서 할머니는 스마트폰 쓰는 걸 꺼렸어요. 오죽하면 이모 보고 중요한 이야기는 편지로 써보내라고 했다니까요. 엄마, 요새 누가 편지를 써요? 그리고 미국 우체국은 한국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가지도 않아요. 암튼 다 잘 있으면 되었다. 끊는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건 잘 못해도 끊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고 정확하다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서 아쉬웠는지 이모가 커다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할머니, 이모가 사랑한다고 하트를 보냈어요. 우리도 하나 보낼까요? 아서라, 건전지 달른다. 스마트폰을 갖기 전에 우리 할머니는요, 건전지를 매일같이 새로 사서 갈아야 하는 줄 알았대요. 새끼 손가락만한 게 들어가니? 아니면 중지만한 게 들어가니? 건전지도 미리 사놓아야 할 게 아니냐? 엄마, 스마트폰은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충전을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이 비싼 거 말고 싸고 튼튼한 걸로 사와라. 할머니는 뭐든지 무조건 싸고 튼튼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인지 할머니 물건은 전부 오래된 것 뿐이에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태엽을 감는 손목시계는요, 결혼할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선물한 거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할머니가 그 손목시계를 차요. 요놈처럼 태엽 돌리는 거면 더 좋고. 저도 엄마도 할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오르골도 아니고 태엽 돌리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정말 진지했어요. 농담이 절대 아니었다니까요. 엄마, 여기 건전지 표시가 줄어들면 전화기가 꺼져요.
아낀다고 꺼질 때까지 계시지 말고 자기 전에 선에 꽂고 충전해야 해요. 아셨죠? 네, 그럴 줄 알았지. 전기 잡아먹고 돈 내게 만들어 놓았구먼. 할머니는요,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아껴야 한다면서 저보고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할머니한테 최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저는 속으로 무척 좋아했어요. 제 마음대로 유튜브도 좀 보고 게임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렇게 스마트폰을 아까워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는 할머니인데도 스마트폰은 달랐어요. 사정사정해야 한번 쓸까 말까예요. 진짜 감질나게 빌려준다니까요. 요상한 물건. 숙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내야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숙제할 때 써야 한다고 해도 할머니는 절대 스마트폰을 안 주었어요.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물건인데 사람들이 그걸 손에서 못 내려놓고 매달려 있는 것만 보아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걸 오래 쓴다고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로 공부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야 어쩌다 한두 명이겠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로 전부 공부만 하겠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할미처럼 오래 살면 딱 느낌이 올 때가 있단다. 뭐든 적당히 해야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요것만 들여다보는 게 말이 되누? 저도 엄마랑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스마트폰만 보며 걷다가 저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밀어버린 적도 있어요. 어떻게 책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 스마트폰에 전자책 1000권도 넘게 들어가요. 심지어 책을 읽어도 주고 총 쏘는 소리까지 나오는 책이 있다니까요. 이놈아, 그래도 그게 진짜 책이랑 같니? 책장을 넘겨가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생각해야 제맛이지. 당연히 같지 않죠. 이건 전화도 되고 텔레비전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사진도 찍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아무리 옛날 사람이고 시골에서만 쭉 살았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어떻게 스마트폰이랑 책이랑 비교를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말대로 달랑 전화통화만 할 거라면 차라리 공중전화를 쓰는 게 훨씬 더 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숙제 다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때문에 다 망했어요. 게임은커녕 달랑 10분 쓰는 것도 슈퍼 잔소리를 견뎌내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저만의 스마트폰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처럼 최신 폰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가 쓰던 거라도 좋으니 제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요. 어제는 친구들이랑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런데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게임 시간은 다가오는데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허리춤에 넣어두고는 꺼낼 생각을 안 했어요. 스마트폰이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딱 한 번만이라고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바위처럼 끄떡 없었어요. 결국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스마트폰 안 빌려주세요. 엄마 지금 일하느라 바빠. 그리고 안 빌려주셨는데 어떻게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니?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간신히 빌린 거예요. 그리고 빨리 말해야 해요. 3분 안에 통화를 끝내야 한다고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벌써 2분 30초가 지났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도 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안 빌려주시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해. 할머니가 쓰실 일이 있나 보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랑 컴퓨터랑 하는 거랑 다른데. 정말 속상해요. 저도 하나 사줄 만한데 엄마가 자꾸 할머니한테 빌려 쓰라고 하는 것도 싫고요. 또 스마트폰을 빌려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가 금세 달라고 하는 것도 싫다고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는요, 키즈폰을 쓰는 친구도 있고요, 진짜 어른들이 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니. 그 아이들은 하나도 심심하지 않겠죠? 너무 속상해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할머니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면 할머니 스마트폰을 저한테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어요. 할머니가 얼른 시골로 가면 좋겠다고 바랐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속이 불편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섞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밥을 쑤셔 넣었더니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니? 할머니는 끙끙거리는 절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외웠어요. 할머니 손은 약손, 귀연이 배는 똥배, 쑥 내려가라. 할머니 계속해주세요. 배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쉬지 않고 배를 문질러 주었어요. 딱 네 엄마 어렸을 때랑 똑같네. 뭐가요? 속상하면 체하는 거. 할머니도 제가 스마트폰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빌려주셨어요? 저 속상한 거 아시면서. 네 엄마 봐라.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한시도 놓지 못하고 일하지. 네 아빠는 또 어떻고? 절에서는 쉴 수가 없지 않니? 그렇긴 해요. 엄마랑 아빠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는 건 맞지만 또 수시로 연락이 오니까 집에서 급하게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요 손바닥만한 놈을 말이다. 안 쓸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겠다. 요런 생각이 버뜩 들었단다. 농사도 너무 이른 때에 미리 시작을 하면 그게 늘 잘 될 리가 없거든. 알아듣누? 할머니는 제 배를 문질러 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할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니까 쿵쾅거리던 심장도 조용해지고 부글거리던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했는데 정말인가 봐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옆에 없었더라면 누가 제 배를 문질러 주었을까요? 할머니가 중요해. 할머니는 문자 메시지 오는 소리만 띠링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문자 소리에 왜 그렇게 놀라세요? 여기로 들어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돈 내라, 돈 썼다, 돈 써라, 뭐 이런 게 대반이라 그렇지. 이번에는 얼마를 썼다고 왔누? 얼마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다른 건데요. 뭐라는데? 할머니, 부고가 뭐예요? 여기 부고라고 쓰여 있어요. 부고 알림. 저희 모친 신익원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의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빈소, 뭐뭐 장례식장, 발인,
2021년 뭐월 뭐일. 저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서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처럼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신익원님이 누구예요? 내 동무다. 너만 할 때부터였나? 매일 만나서 함께 놀던 국민학교 동창. 부고는 뭐고 소천은 또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멀리 갔다는 말이란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늘 제 옆에 붙어 있었지. 지금처럼 혼자만 방에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이상했어요. 1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날들을 보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한참 만에 나왔어요. 발끝까지 온통 검은 옷으로 차려입고 말이에요. 규현아, 할머니가 잠시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해. 금방 엄마 퇴근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문단속 잘하고 있어라.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같이 갈래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애들은 갈 수가 없어. 내 불이 나게 다녀오마. 여기 스마트폰 두고 갈 테니까 그거 뭐냐? 멀건 화면에 하얀 세모 있는 거. 유튜브요. 그래 그거 몇 개 보고 있으면 금세 오마.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늘 제 곁에 있던 할머니가 없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할머니 스마트폰이 제 차지가 됐는데 왜 재미가 없죠? 유튜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없이 스마트폰이랑만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그래도 우두커니 있기가 뭐해 다시 스마트폰을 켰어요. 할머니가 이제 문자는 잘 쓰시나? 저는 할머니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손가락이 하도 뻣뻣하게 굳어서 가짜를 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를 잘 보냈더라고요. 글쎄, 카드회사 문자에도 하나하나 답을 보냈지 뭐예요. 다음 달에는 더 아껴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택배 문자에는 무거운데 우리 집 고앞까지 가져다 주셔서 몹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택배 아저씨는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라고 또 단문을 보냈더라고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편지 대신 쓰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 앨범에는요, 온통 제 사진이었어요. 언제는 전화기에 쓸데없이 사진 찍는 기능을 넣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하더니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축구하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 밥 먹는 사진 이런 걸 찍어서 엄마한테 다 보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맨날 스마트폰 때문에 할머니랑 다투기만 했지 할머니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땐 뭘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오면요, 유튜브도 안 보고요, 게임도 안 하고요, 할머니랑 이야기를 할래요. 저한테는 스마트폰보다 할머니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생각 술술 약. 규현이는 스마트폰보다 할머니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규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해 볼까요? 1. 할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자 아픈 게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2. 할머니는 규현이 배를 문질러 주었어요. 3.
할머니가 얼른 시골로 가기를 바라면서 밥을 먹으니 배가 살살 아팠어요. 4. 규현이는 할머니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자기에게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아직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글자를 틀릴 때가 있어요. 할머니의 문자 메시지에서 틀린 글자를 찾아 바르게 고쳐볼까요? 내가 너무 놀라서 방구가 나올 뻔했지 뭐냐. 예시, 방구, 방귀. 1. 사람들이 막 쓰게 만들려는 시커먼 속셈으로 공짜라고 속이는 거란다. 2. 애들은 갈 수가 없어. 할머니만 불이 나게 다녀오마. 3. 빨간 화면에 하얀 세모 있는 거 몇 개만 보고 있으면 금세 오마. 어휘술술 얍. 오박매 씨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너희 엄마가 괜히 이런 걸 줘서 번거롭게 하는구나. 번거롭다. 일이 복잡하고 수선스러워서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것을 뜻해요. 예시. 재활용품을 분리해버리는 건 번거롭지만 뿌듯한 일이에요. 2. 게임은커녕 달랑 10분 쓰는 것도 슈퍼 잔소리를 견뎌내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견디다. 어떤 일을 참아낸다는 뜻이에요. 예시.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들어요. 3. 스마트폰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닳다. 오래 써서 낡거나 모양이 줄어드는 것을 말해요. 예시.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빗물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하는 전화가 공짜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두부, 메주, 콩, 팥.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메주는 콩으로 만든 음식 재료로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 때 써요.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 당연한 사실도 믿지 않을 만큼 남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모가 인터넷으로 하는 전화는 공짜라고 말해도 할머니는 믿지 않았지요. 이럴 때 할머니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격세지감. 몰라보게 변해서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낌. 사이가 뜰 격, 세상새, 어조사치, 느낄감. 세상이 너무 크게 변해서 아예 딴 세상처럼 느끼는 것을 말해요. 옛날 사람인 할머니는 영상통화보다 편지가,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더 익숙해요. 그런 할머니에게 전화도 텔레비전도 카메라도 되는 스마트폰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었어요.